오늘은 5-3 외부 API를 소싱하라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이 복습을 통해서 이해가 더 쉽도록 한번 5-2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인공지능에는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범용성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수식 계산, 사진톡 대상 판단,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으면 바둑판을 이해하고 다음 수를 어떻게 둘 것인가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학습을 위해서 사람이 예전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나 너무 문제가 복잡할 경우는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입력과 출력의 데이터, 이게 답가지를 같이 주면 문제와 답가지를 주면 규칙적으로 자동으로 파악하는 모델, 이런 게 머신러닝, 딥러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범용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딥러닝 모델을 수정해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역사는 2010년 이후에 됐는데 2012년부터 딥러닝 기술이 산업화로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다를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인공지능은 가장 넓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요. 딥러닝이란 머신러닝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의 방법론인데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이해가 쉽도록 큰 범위, 인공지능의 광해 개념에서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 종류 중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뭔가 했더니 데이터와 해답을 넣어주고 규칙을 만들어낸 것이다, 머닝이. 그런데 예전에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뭐예요? 규칙하고 데이터를 줘서 답을 찾는 거였는데, 지금은 데이터와 해답을 먼저 주고 러닝한테 주면 규칙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이 있고 강화학습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입력값과 결과값을 함께 주고 학습시킨다.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동시에 같이 주고 학습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류, 회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는데요. 앞으로 있을 이벤트를 예측하는데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기성이라든가 보험 가입자의 보험 청구 가능성 여부 등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문제만 주고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결과값이 없이 입력값만 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데 많이 쓰이냐면 내부 구조와 유사한 속성을 파악하는 데 많이 쓴다. 그래서 유사한 속성의 고객을 분류하는 데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을 때 마케팅에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을 세그멘트 하는데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세그멘트라는 건 세분화죠. 세분화. 고객 세분화 구분 기준이 되는 주요 속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결과값이 아니라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보상을 주는 방식인데요. 어떤 행동이 최선인지를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건 로봇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내비게이션 등에 적용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가장 가까운 길로 가려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사람이 다시 입력을 시켜서 나는 가까운 거리보다 샛길로 가는 가까운 거리보다 고속도로를 가겠다. 따로 입력값을 주면 가까운 거리로 가지 않고 조금 멀더라도 고속도로를 택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게임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어떤 것이 승리하는 데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강화 학습을 시켰겠죠. 그래서 알파고는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같이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머신러닝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동으로 제공해야 되지만 딥러닝은 분리해 사용할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속하는 대표적인 방법론 중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작업 속성에 따른 최적의 알고리즘 선정하기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딥러닝 같은 경우는 연산 능력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곳으로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정도로 고성능 하드웨어에 방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렇게 딥러닝을 사용해도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속도가 중요한지 정확도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2에서는 결합인데요. 한 가지 알고리즘만 갖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결합한 학습이었다. 왜냐하면 최선의 방법의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일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시켰는데요. 인간 프로 바둑 기사들의 기도 16만 건을 보고 흉내내는 방식으로 사전 학습을 시켰다 그러죠. 그래서 딥러닝 중에서 컨볼루셔널 신경망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 알고리즘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하는 내용 중에 강화 학습을 지속해서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식을 되겠는데요. 사람이 준 학습에만 의존하다 보면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면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화 학습을 통해서 사례를 스스로 만들어서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만 건이나 되는 것 같고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을 결합하는데 좋은 수를 찾는 데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해서 알고리즘을 확인했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한 체험적 탐색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게임할 때 많이 쓰이겠죠. 바둑 경우 같은 경우는 경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경로를 탐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트리 탐색 기법으로 효율적인 일을 수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절히 결합하면 시너지가 창출돼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명세서를 정리하죠. 기술 명세서를 정리하는데 이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테크닉을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작업의 긴급성이 중요한 건지 정확성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둘 다 중요하다면 어떤 것이 더 우선일까.
그리고 데이터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업 속성을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내용에 부합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 명세서를 알파고 알고리즘의 기술 명세서를 정리해 보면 여기는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측이나 최적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능에서. 그래서 바둑알을 둘 때마다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를 내다보고 승률까지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승률이 가장 높은 곳에 바둑알을 두면서 최적화를 실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파고의 알고리즘 이 내용인데요. 특수 경로의 수를 선택해서 트리 방식으로 착수 지점을 분화해 가지고 수를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수많은 경로를 시뮬레이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생각을 한 다음에 승률이 가장 높은 경로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테크닉을 통해서 각각 경로에 대한 승산을 계산해낸 다음에 가장 승산이 높은 곳에 수를 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알고리즘이 활용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알파고에는 강화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강화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16만 건의 기보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보를 읽는 이미지 인식 기능이 필요하고 또 바둑알을 분류하고 형국수가 유리하고 위험한지 이런 특징을 축출하고 또 국지적 전체 바둑판의 분포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맥락 인식 기능,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죠. 결정을 하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래서 컨볼루션 신경망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이 활용된 게 아니라 몇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AI 혁신 기술 명세서를 작성을 해봅니다. 지금 기술 명세서를 몇 번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알파고 내용을 지금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문제를 기술하고 핵심 기능을 뭘 사용할 것인가, 테크닉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작업 속성은 어떤 것인가, 알고리즘 데이터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어떤 데이터를 입력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기술서를 작성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자면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을 자동 분류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내용 파악을 포함해서 맥락 인식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맥락 인식 기능을 넣고 그 다음에 스팸 메일로 확인되면 자동 분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분류 처리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인식, 지도 학습 계열의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찾아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팸 메일 자동 분류를 위한 AI 혁신 기술 명세서를 쓴다면 이런 방식으로 쓴다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 자동 분류가 필요하다. 핵심 기능은 뭐냐면 스팸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맥락 인식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팸 분류를 하는데 자동 처리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핵심 기능은 맥락 인식 기능과 자동 처리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 테크닉에는 텍스트를 인식하고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류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스팸이다 아니다 분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작업 속성은 메일에 이루어진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겠죠.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방대하게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팸 메일 분류 작업은
수신과 동시에 짧은 시간에 실시간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일은 자료는 방대하고 그런 데다가 짧은 시간에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내용은 시간과 정밀성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보겠죠. 거기에 관련된 알고리즘은 뭘 쓸 것인가 생각을 하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써야 될 것인가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가장 잘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된다가 요지입니다. 지금 웨이브 API를 소싱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런 알고리즘을 지금 잘 알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해라는 것이냐 하는 내용의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풀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PI 소싱인데요. 선진 기업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무료로 공유된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보다 필요한 알고리즘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낸 것이 중요하다. 메이킹보다 파인딩이 중요하다.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보통 시간과 전문가가 필요하고 비용이 든 게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가져다 쓰는 것이 좋죠. 그래서 무료로 공유된 알고리즘도 꽤 많습니다. 물론 유료도 있습니다만. 메이킹이 아닌 파인딩이 중요하다. 직접 만들려 하지 말고 만들어진 거 가져다 써라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그래서 AI 핵심 기능을 구현하려면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지금 복잡하고 이 정교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가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미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가져다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이게 선진 기업이 이미 개발해 놓은 수많은 알고리즘을 API로 외부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API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올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API 약자는 뭐라고요?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4천만 명 가량의 개발자가 알고리즘 소스를 공유하는 플랫폼 GitHub에 현재 약 1억 개의 오픈 소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된 서비스가 약 1억 개 정도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개발하고자 하는 웬만한 알고리즘이 이미 공유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필요한 알고리즘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고리즘을 찾는 법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AI 구현을 위해서는 AAS 즉 선진 기업이 정교하게 구현해 놓은 AI 기능을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API 공유 서비스가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약자로 많이 반복되니까 알아놓으세요. AAS는 AIS 서비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약자입니다. 앞에 AI 다음에 as a service 그래서 AAS라 합니다. 그래서 역량이 없는 기업이나 개발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서비스를 수월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클라우드를 통해서 AI 기능을 구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 SaaS가 있고 그 다음에 AI 기반 플랫폼 및 개발에 필요한 툴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형태는 PaaS. AAS는 as a service라고 그랬죠. AAS 약사 계속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AI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를 LAAS의 S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SaaS, PaaS, LaaS. 이 내용은 SaaS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AI 기능 구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PaaS는 AI 기반 플랫폼 및 개발에 필요한 툴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LaaS는 AI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많은 그룹들이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고객 광고의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도미노 피자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광고를 보내왔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메시지에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거주지, 주문 패턴, 그리고 이전에 적용받았던 할인 가격 등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학습해서 개별 소비자에게 시기적절하게 상품 소개와 할인 정보 등을 제공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미노 피자도 AI 기능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활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업들이 벌써 이 AI 기능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발자로서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이걸 이미 지금 구현되어 있는 것을 갖다 쓰는 게 아주 용이하고 시간 단축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저희 회사 알렉사를 도입한다면 비교적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급 AI 기능을 냉장고에 탑재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고객 응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챗봇 API를 가져와 구동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가상 비서가 구현된 냉장고를 직접 만들려면 고급 머신러닝 개발자를 보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투자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나와 있는 기능을 머신을 갖다 쓰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외부에서 가져왔을 때는 외부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갖다 쓸 때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상하는 제품 서비스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인이 구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장기간 지속적으로 API를 활용해야 한다면 비용이 적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 가치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료로 제공이 되는 것들은 자기가 개발을 했다면 유료를 지금 알고리즘을 갖다 쓰는 것을 돈을 안 내도 되는데 빌려다 썼을 때는 유료로 제공되는데 계속해서 비용이 드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해서 투자 가치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혹은 도용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외부 API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도용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에 비즈니스가 종속돼 버리거나 아니면 고객의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정보가 노출이 되고 그리고 내 고객 데이터가 공유돼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외부 API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자사의 핵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아니면 차별 어, 차별화가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핵심 역량 및 핵심 기능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지금 조심해야 될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 기업들이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가 엄청 많은데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스토리지 기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분석, 예측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 하이브리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등 100개 이상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어진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그러면 아마존의 이 AI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가게 되겠죠. 그만큼 다양하게 지금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서비스를, 지원 서비스를 갖다 썼을 때 시간이나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AI 주요 기능을 그대로 가져다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주입하면 다양한 머신 러닝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 데이터 기반의 학습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킬 수 있는 머신 러닝 플랫폼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서비스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개발했던 것은 뭐냐면, 개발자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개별화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이런 지원 서비스가 있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 되게 편리하겠죠. 그다음에 또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와 비디오 분석 기능을 추가합니다. 음성 및 텍스트를 이용해서 챗봇 등의 대형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머신러닝 자동 기반 이상의 거래 탐지 기능을 제공하고, 개발자가 리뷰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예측 검증하도록 지원하고, 머신러닝 기반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개념 변화를 감지하고 교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들, 이런 기능들이 폰에도 들어있는데요. 이거 다 노열티를 지급한 것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IBM 또한 왓슨의 인지 컴퓨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어, 말하기, 이미지, 데이터 분석 등 4가지 이 영역에서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의 클라우드 플랫폼 블루믹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이쪽 인공지능 부분이 엄청나게 앞서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아마존, IBM 이런 내용들. 그래서 IBM 왓슨이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인데요. 자연어를 이해하고 메시징 플랫폼 및 웹사이트 모든 장치에 챗봇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합니다. 언어 번역기를 사용해서 전 세계에서 뉴스를 가져와서 사용자 언어로 보여주고 의사소통 등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오버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 것 같아서 다음에 복습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설명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데이터를 주입하면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 기능,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 사용자 상황에 맞춤화된 AI 플랫폼 구축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지금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머신러닝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개발자도 고품질의
맞춤형 솔루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전체가 지금 미국 기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고객 관계관리에 세일즈포스에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는데 마케팅 관리에 특화된 API를 다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미국 기업들이 지금 AI 기능에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호환성, 데이터 공유 이슈, 비용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 종류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최적의 알고리즘을 전략적으로 도입하는 것. 이게 AI 혁신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접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기존 정보에서 알 수 있는 기업들 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 말로 하는 것을 글로 텍스트로 쓸 수 있거나 텍스트를 말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다 AI 기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 IBM 이 전체 이 AI 쪽의 내용에 미국 기업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가요? 비대면 강의라 또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례를 들어주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새로운 학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조금이라도 더 흥미롭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